자, 어저께 저녁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보도한 그 장면 보셨는데요. 자, 체육계에서도 미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저렇게 눈물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은 리듬 체조 상비군 감독, 탈북해서 이제 그 우리 국가대표들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이경희 코치는 네. 사실은 북한을 대표하는 리듬 체조 선수였죠. 아, 그래서 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했고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북한의 그 소년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불릴 정도로. 아, 이분이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스타 선수가 이제 그 10년 전에 남한으로 건너오죠. 그래서 남한으로 와서 그때 사실 리듬 체조계에서는 굉장히 반겼습니다. 뭐 보물이 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겠네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무슨 쉽게 얘기하면 정치행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였는데 예. 넘어와서 한국에서 코치로 이렇게 임용을 해놓고 예. 그리고 200만 원 정도 가량의 월급을 줬대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참 적은 건데 뭐 정확하게 그 상황은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정한 수준의 페이인지. 근데 그 생활이 어렵다라고 자신의 상관한테 이게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가 이 그 지금 언급되는 가해자가 직속 상관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월급과 관련된 그런 얘기는 모텔에 가서 쉬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모텔로 데려가서 몹쓸 짓을 갖다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아주 일상적으로 추행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살이 말랑말랑한지 만져보자 뭐 이러면서 추행이 들어오고,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사표를 2014년에 썼는데 이때는 뭐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차로 데려가서 차에서 또 이런 시도를 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있는 동안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묘사는 뭐 방송에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예. 저희가 조심을 해야겠는데, 아까 뭐 우리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게 자본주의적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얼마나 황당했을지. 그게 왜 자본주의적인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이 체조 우리 코치한테 지금 이제 감독이지만 가해를 한 그런 사람은 제 대한체육회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나이도 그만큼 먹었으면 좀 이제 그러고 한국에 여기 남한에 와서 그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은 좀 파악이 이제 안 돼? 이 체조계 돌아가는 게? 당신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네 체조계에서, 네 체조계에서. 당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자, 들으셨습니다만 저 가해자는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체조협회, 정확히 대한체조협회에 있던 간부라고 그러는데 어떤 직위에 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 2014년도에 탄원서를 낼 당시에는 그 전무이사로 아마 근무를 했었던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 그 피해자인 이경희 씨가 2014년도에 탄원서를 내서 내사가 시작이 되니까 곧바로 본인의 이제 직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 저분이 이제 탄원서 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직을 내려놓는 걸 조건으로 해서 아마 진상조사가 중단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경희 씨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2년 뒤에 오히려 그 당시의 직위보다 더 높은 직위로 그 후보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노 변호사, 대개의 경우는 만약 저런 문제가 생기거나 뭐 비리가 발견되면 사표를 내도 그걸 정지시키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 처벌이 되면 그런 경우는 퇴직금을 못 받기도 하고 연금을 못 받기도 하는데 저쪽에서는 체조협회에서는 그걸 안 했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체조협회 뭐 내부 사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던 분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고,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직을 내려놓을 테니 우리 서로 그만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분이 2년 후에 다시 더 높은 직의 고위 간부 후보로 선정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체조협회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그 간부로 되는 것을 인준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이제 발생한 셈이 됐습니다. 이 가해자 그렇군요. 때문에. 예. 어쨌든 뭐 2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거를 다시 더 높은 자리에 인준하지 않은 거는 그렇죠. 체조협회에서 잘하신 잘한 건데.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상당히 계속돼서 그 이후에도 논란이 있으니까 저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음성 대역으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경희 코치님하고 서로 간에 사귀자라는 말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이제 스킨십도 하게 되고 이제 성관계도 갖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의 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